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얘기 기출문제 풀이인데요. 81번에서 99번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0번에서 120번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99번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인 만큼 증감하는 원가. 우리가 계단 원가라고 합니다. 계단 원가. 계단 원가. 특정 조업도까지 일정하지만 특정 조업도 벗어나면 이렇게 증가하는 원가. 계단 원가. 준고정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1월 중에 22,000원 직접 재료를 매입했습니다. 1월 중 발생한 재료 원재 원가는 47,000원이고 총 재료 원가는 96,000원입니다. 직접 재료 1월 초 재고가 5,000원이었고 1월 말 재고가 8,000원이었습니다. 또한 기초 재용품은 9,000원이고 기말 재용품은 21,000원입니다. 1월 중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선 T 계정 같이 볼게요. 자, 1월 중 22,000원 직접 재료 매입했고요. 22,000원. 자, 제조 관제 원가는 47,000원. 제조 관제는 47,000원. 총 제조 원가는 96,000원. 자, 총액은 96,000원이고요. 1월 중 발생한 총 제조 원가 96,000원. 1월 중 기초 재고가 5,000원이었고요. 1월 말 재고가 8,000원이었습니다. 직접 재료의 1월 초 재고가 5,000원, 직접 재료의 1월 말 재고가 8,000원. 자, 그럼 우리 직접 재료 원가 발생액 구할 수 있죠? 합계액에서 뺍니다. (19,000원) 되고요. 자, 직접 재료 매입액, 사용액 19,000원. 자,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 구할 수 있죠. 직접 노무 원가. 30,000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자료는 적지 않더라도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 적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 30,000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3번 상호배운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상호배운법.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100% 인식하는 방법이 상호배운법이고요. 자, 1번 특정 보조 부분에 배분할 총 원가는 자기 부분 발생 원가와 다른 부분으로부터 배분된 원가의 합으로 표시된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의 배부 전 원가 합계와 배부 후 원가 합계를 갖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4번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반영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다른 보조 부분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이 큰 보조 부분부터 배부해야 원가 배분 왜곡이 없다. 우리 상호배분법은 서로 동시에 반영하는 거죠. 동시에. 자, 가령 보조 부분 A는 예를 든 겁니다. 가령 자기 게 10만 원이라면 더하기 B로부터 30% 받은 거.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하고요. 자, B도 자, 하나 예입니다. 자기께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더하기 A로부터 받은 게 만약에 20%라면 자, 이런 식을 통해서 상호 동시에 만족하는 식을 A와 B를 구해서
배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84번. 3위는 단계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분 원가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조부분 A 원가부터 배분한다.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죠. 자, 보조부분 있고요. 제조부분 있습니다. 보조부분 A, B, 제조부분 값과 을. 자, 보조부분 원가 A는 6,000원, B는 7,000원. A 부분부터 배분합니다. A 부분부터. 자, 자기 거를 차감시키고요. 자, A는 B 값 을에 30%, 30%, 40%. 자, 이렇게 배부합니다. 총 100% 중에 30%, 30%, 40%. 1800이고요. 2400입니다. 자, B는 자기 거 더하기 받은 거 총 8,800이죠. A는 B에 배부하지만 B는 A에 배부하지 않습니다. 단계 배분법이니까. 자, B는 값의 33%, 을의 42%. 8,800을 33대 42로. (387입니다) 4928이고요. 자, 문제 볼게요. 보조부분 B가 제조부분 값에 배부해야 하는 금액은 이 숫자죠. 387이 정답 4번입니다. 85번. 개별 원가를 채택하고 있고요. 3일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원재 원가는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85번. 기초 원가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우리 기초 원가는 이제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즉, 이 두 개 합으로 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작업 1, 2, 3이 있고요. 기초제용품 있고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재료원자원가가 있습니다. 작업 1과 2는 완성이 되었고요. 작업 2는 미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말 제공품 2를 구하는 거죠. 자, 미완성된 거니까 2에 대한 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에 대한 총 제조원가. 자, 직접 재료, 직접 노무로 나와 있고요. 직접 재료 3,000원. 직접 노무 5,000원.
제조관제본가. 자, 우선 제조관제본가 배부 기준이 기초원가입니다. 기초원가. 자, 그럼 총 제조관제본가. 총 제조관제본가 1, 2, 3 해서 6천 나옵니다. 그럼 1, 2, 3의 기초원가. 자, 1의 기초원가는 직접 제로, 직접 노무. 2800 더하기 4000. 6800이고요. 자, 2의 기초원가. 3000 더하기 5000. 8000입니다. 3의 기초원가. 2200 더하기 3000입니다. 5200이고요. 자, 전체 합계액. 다소 응용된 문제지만 논리는 똑같습니다. 2만 원이고요. 따라서 기초원가 1원당 0.3을 배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의 기초원가 8,000이고요. 곱하기 배부율은 0.3입니다. 자, 다소 응용된 문제지만 논리는 똑같습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구하고요. 제조원자본가 총액, 제조원자본가 총액, 그 다음 총 배부 기준 1, 2, 3 기초원가의 전체 합 2만 원이고요. 그 중에 2의 기초원가 8,000원이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8,000. 그래서 배부율. 자, 논리는 똑같습니다. 제조관제본가 8,000 곱하기 0.3 2,400이고요. 2,400이 배부가 됩니다. 작업비가 미완성되었으니까 기말 제공품으로 계상할 금액은 3개 합계액입니다. (3,000) 더하기 5,000 더하기 2,400. 자, 1,400이고요. 숫자가 잠깐 오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작업 2를 볼게요. 요게 좀 빠졌죠. 자, 2의 기초 제공품이 있습니다. 얼마 있죠? 4,000원 있고요. 자, 단계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원자본가. 이 세 개 합이 얼마죠? 세 개 합이 1,400입니다. 자, 2의 단기 발생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원자본가. 자, 해서 1,400인데 문제는 기말 제공품으로 계산할 금액. 자, 전부 다 미완성됐으니까 2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로고요. 그래서 기말은 합계액이죠. 14,400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작업 1과 2는 완성이 되었고 작업 2는 미완성되었습니다. 근데 기초용품 있죠? 기초용품 더하기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2의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원자본가 1,400이고요. 근데 2가 단기에 완성된 게 없으니까 제로 전부 다 기말 제공품으로 가게 됩니다. 14,400 정답 4번입니다. 85번 문제는 별표 해둘게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기존에 어떤 우리가 풀었던 문제보다는 약간 더 응용된 내용이죠. 기초제용품도 있고요. 그 다음 배부 기준도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이렇게 하지 않고 기초 원가 배부 기준을 하는 문제. 응용된 문제지만 굉장히 좀 좋은 문제입니다. 86번. 자, Y와 관련된 자료 같을 경우 Y의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Y의 총 제조원가.
세 개의 합입니다. 직접 재료 투입액 20만 원. 직접 노무 투입액, 자, 시간은 100시간, 임률은 800원. 더하기 제조건조분가. 자, 제조건조분가는 전력 사용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요. 배부율이 700으로 나와 있는데 Y의 전력 사용 시간이 500시간입니다. 자, 배부율은 700이고요. 세계 전체 합계액을 구하겠습니다. (63만 원)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87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종합원가 계산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용품도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즉 단계에 착수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2번.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선입선출법에서 배부 기준은 단기 투입 원가만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고 기초 제공품 원가는 전량 완성품 원가에 배분합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에서 배분 대상은 단기 투입 원가고 배부 기준도 단기 투입 원가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따라서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고려하지 않죠. 정기 원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평균법의 원가 배분 대상액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의 합계액입니다. 4번.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량으로 구분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기초 제공품 원가는 배분 대상이 아니고요. 따라서 기초 제공품 원가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기초 제공품에 대한 겁니다. 88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종합원가의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종합원가 원가 집계는 공정으로 하죠. 개별 작업별 작업 지수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정에서 가공된 제품은 원가 측면에서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즉 제품 원가를 평균 개념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종합원가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원가는 표준 규격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한 형태에 적합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89번. 자, 89번도 우리 결론만 하면 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는 결론적으로 기초제공품 원가를 배분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자, 우선 재료비.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 판상 800,000단위고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선입선출품은 불포함, 평균법은 포함이죠. 자, 그 다음 가공비.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 판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8,000개 곱하기 기초 제공품에 대한 시점 60% 4,800개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A 8,000단위,
B. 4,800단위. 90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하며 원재료는 공정의 55% 진행 시 전량 투입되고 가구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50%가 관련된 기말 제공품 완성품 선량에는 다음 중 어떤 원가가 포함되느냐. 자, 원재료는 55%의 전량 투입되었으니까 아직 50%까지 왔다면 재료원가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재료원가 불포함. 가구원가는 50%까지 포함됐겠죠. 정답 3번입니다. 91번. 표준원가와 표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표준원가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추정치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표준원가는 현실적인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표준원가는 기본적으로 제품 단위당 원가 항목의 표준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으로 이루어진다. AQ, AP, AQSP, SQSP. 3번. 중요한 부분. 소액으로 차이 나는 것은 좀 무시하고요. 크게 차이 나는 부분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표준원가 계산제도는 원가 계산 측면에도 있지만 성과평가, 보상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91번 정답 1번입니다. 92번.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한번 해볼게요. 92번, 93번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이 분석은 표준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투입 산출 분석입니다. 실제 투입했고 얼마가 발생했냐. 산출. 기준만 SP, AP, AQ, SQ 이렇게 바꿨을 뿐이지요. 바꾸었을 뿐이지 일종의 투입했고 얼마가 발생했냐. 투입 산출 논리입니다. 직접 재료원가 차이 분석 시 표준 투입량은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은 체제도에 대한 표준 투입량이다. 아니죠. SQ는 실제 생산량, 실제 산출량, 실제 생산량에 근거한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조업도 또는 표준 투입 시간 또는 표준 투입량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즉 변동 예산이죠. 변동 예산. 최대 조업도 고정 예산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가격 차이는 실제 원가와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원가. 자,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원가 AQ를 말합니다. 실제 투입량에 대한 SP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 가격 차이입니다. 능률 차이는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원가와 표준 투입량에 대한 표준원가의 차이다. 표준 투입량 SQ,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실제 투입량 이 두 개 차이입니다. 능률 차이. 틀린 내용은 정답 2번입니다. 93번. 변동 제조 건조원가 소비 차이.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제품의 생산량 1000단위. 생산량 단위당 실제 노동시간 10시간, 단위당 표준 노동시간 11시간. 여기가 SQ고요. 표준임률 시간당 50원. SP입니다. 자, 그 다음 변동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직접 노무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변동 제조건조원가 자료가 있는데 문제는 변동 제조 소비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변동 제조건조원가 표준 노동시간당 20원. 여기는 20이 되고요. 자,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니까 여기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나올 거고요. 자,
SP 20이고요. 자, 실제 변동 제조원조 원가는 노무원가 발생액의 40%이다. 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실제 직접 노무원가의 40%. 실제 직접 노무원가의 40%. 자, 임률 차이는 5만 원 유리하다. 이 두 개 차이가 마이너스 5만 원. 유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AQ를 볼게요. AQ는 1000개 곱하기 생산 단위당 실제 노동시간 10시간. 자, AP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AQ, 여기 AQ고요. AP입니다. AQ 1000개 곱하기 1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AQ, SP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따라옵니다. 1000개 곱하기 10.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 기준이니까 이 배부율만 차이 나고요. 표준임률, 표준배부율, 표준임률, 표준배부율 이것만 차이가 발생하고 배부 기준이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 됩니다. 자, 5만 원 유리니까 여기가 45만 원 나오겠죠. 자, 그럼 실제 변동 제조원조원가 노무원가의 40%니까 18만 원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숫자 변동 제조원조원가 AQAP, AQSP는 산정이 되었습니다. 소비 차이 구할 수 있겠죠? $20만 원입니다. 자,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뺍니다. 마이너스 2만 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굳이 AP를 직접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5만 원 가격 차이, 임률 차이가 나오니까 AQAP를 직접 노무원가 AQAP를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변동 제조원조원가 실제 직접 노무원가의 40%니까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변동 제조원조원가 AQSP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배부율만 실제 표준임률, 표준배부율, 배부율만 차이가 나고요. 자, 94번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매출원가 조정법이란 모든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서 불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 차감하고 불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 차감하죠. 그렇게 해야만 매출원가가 차감되어야만 이익이 커지니까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5번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능률 차이는 사전에 정해진 표준 단가와 실제 수량, 표준 수량 차이에 곱하여 산출된다. 자, 능률 차이 SP 표준 단가와 표준 투입량, 실제 투입량,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 차이, 실제 수량 AQ, 표준 수량 SQ. 1번 맞는 편이고요. 자, 2번 가격 차이는 실제 단가와 표준 단가의 차액에서 표준 수량을 곱하여 산정된다. AP 실제 단가와 표준 단가를 맞는데 수량은 실제 수량 기준으로 하죠. 실제 수량 기준으로. 표준 수량이 아닙니다. 실제 수량 기준으로 가격 차이 분석한다고 원가 관리에게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AQ 기준으로 차이 분석하는 게 좀 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학문, 그 다음 실무에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는 재료를 구입하는 시점에 불리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시점에 불리할 수도 있다. 맞는 편이죠. 자, AQ를 실제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실제 구입량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불리한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면 실제 임률이 AP가 SP보다 크다는 내용입니다. 96번. 3일의 신제품 A를 700단위 생산했는데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는 6원, 단위당 고정 제조원자 원가는 2원이다. X1년에 신제품에 대한 기초 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 재고 수량이 100단일 경우 전부원가 계산 방식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면 X1년 12월 30일에 기말 재고액은 전부원가 계산 방식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겠는가? 자, 하나씩 해볼게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원자 원가 플러스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원자 원가. 자, 이렇게 하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산정이 됩니다. 자, 기초 재고액은 없고요. 기말 재고 수량이 100개일 때 단위당 고정 제조 원자 원가. 자, 기말 재고액은 전부 원가 계산 방식이 얼마나 변동하겠는가. 자, 우리 이익 차이 분석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근데 실제 기말 재고액만 물었으니까 사실은 이 차이겠죠. 이 차이. 우리 이제 변동원 계산 방식은 고정 제조 원자 원가를 제품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원자 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럼 단위당 고정 제조 원자 원가는 2원이고요. 그러면 100개에 대한 단위당 고정 제조 원가 2원 하면 200원이죠. 자, 이만큼이 우리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재고에 포함되지 않고요. 전부 원가 계산은 포함을 시킵니다. 200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원가가 200 더 크다. 전부 원가가 200 더 크다. 따라서 반대로 변동 원가가 200 작다. 정답 1번입니다. 97번. 변동 원가 계산에서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원자 원가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고요. 고정 제조 원자 원가는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 즉시 기관 원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에서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정답은 4번입니다. 98번.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변동 원가 계산은 우리 관리회계 목적상 의사결정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부 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으로 전부 원가 계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내용이죠. 변동 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고정 제조 원자 원가도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라고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2번. 기초 재고가 없고 단기 생산량과 단기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기초 재고도 없고 기말 재고도 없죠. 기초 재고도 없고 기말 재고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0이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같게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변동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부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전부 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이렇게 상호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품원가로 인식하고 아니죠. 우리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전부원가 이 세 개 차이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들 판매 관리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어디까지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냐. 초변동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 즉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중에 즉 제조원가 중에 어디까지 제품원가에 포함시킬지 차이에 대해서 따라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로 구분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99번 자, 3일의 X1년 2월의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초변동원가 계산을 이용한 2월 재료 처리량 공헌이. 자, 우리 초변동원가. 우선 매출액이 있고요. 자, 매출액은 판매량 2,800개. 개당 판매 가격 250이고요. 자, 그 다음 매출원가. 초변동원가 계산해서 매출원가는 직접 재료원가만 포함시킵니다. 자, 기초 재고 없고요. 단기 판매량 2,800개가 기말은 200개. 그냥 판매량 기준으로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800개 곱하기 직접 재료원가 80이고요. 자, 그럼 매출원가 22만 4천 원입니다. 매출액은 70만 원. 따라서 재료 처리량 공헌이 47만 6천 원 산정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99번까지 2020년 9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에게 81번에서 99번까지 풀이하고요. 다음 시간에 100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